아빠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다. 아니, 그건 공포가 아니었다. 후회였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금 전에 엄마를 때린 그 손으로 이제 나를 밀어내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이 가족의 파탄을 내가 되돌려줄 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나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 될 줄이야.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강남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내 눈물을 비추며 웃는 듯했다. 엄마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아빠의 새 여자, 그 정부였다. 그녀의 미소가 그 순간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나는 18살이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소녀. 우리 집은 평범했지만 아빠의 작은 회사가 잘 나가면서 강남으로 이사 온 지 겨우 2년. 엄마는 항상 웃으며 우리 민지야, 내가 제일 소중해 라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는 늦은 밤에 들어왔다. 취기가 잔뜩 올라 평소와 달리 눈빛이 흐렸다.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따냈어. 축하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화려한 메이크업과 짧은 치마를 입은 그 여자.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아빠의 회사 비서를 넘어선 관계였다. 엄마가 먼저 물었다. 여보, 이분은?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야. 너희 둘은 나가.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하지만 아빠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이 집을 벌어온 사람이야. 너희는 그냥 짐이야. 지은은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건 동정. 아니, 만족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아빠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여보라는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무릎 꿇고 울었다. 제발. 민지를 봐줘. 우리 딸을. 하지만 아빠는 무자비했다. 그는 우리 짐을 문 앞에 던져놓고 문을 잠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우산 하나 없이 서 있었다.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가는 길, 엄마는 중얼거렸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엄마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고통을, 이 배신을 잊지 않겠다고. 그 후로 5년이 흘렀다. 우리는 시골로 내려가 엄마의 고향에서 살았다. 아빠의 소송으로 이혼이 성립됐지만 재산은 거의 다 지은에게 넘어갔다. 아빠는 회사를 키워 부자가 됐고 지은과 결혼했다.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엄마를 돌봤다. 밤마다 꿈에 그 장면이 나왔다. 아빠의 웃음, 지은의 미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빠의 회사를 알게 됐다. 그는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성그룹의 사장.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의 새 주인이 될 줄은 몰랐다. 그의 이름은 태준. 40대 초반의 냉철한 사업가. 나는 그의 비서로 들어갔다. 왜? 복수를 위해. 태준 씨가 한성그룹을 삼킬 때 나는 그 안에서 아빠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태준 씨는 나를 처음 본 순간 눈을 좁혔다. 너 이 한성그룹 사장의 딸이지? 그 사건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는 웃었다. 좋아.
내가 원하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대가는 내 충성심이야. 그날부터 내 복수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아빠의 집은 이제 그의 저택으로 변해 있었다. 지은은 한성재단의 이사로 사회적으로 완벽한 부인을 연기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비밀을. 태준 씨의 사무실은 차가웠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의 눈은 더 차가웠다. 민지 씨, 한성그룹의 약점은 뭐지? 그는 물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다. 아빠. 사장님의 회계 부정. 지은 씨가 도운 거예요. 그녀가 돈을 세탁한 증거가 있어요. 태준 씨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걸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직접 증언해야 해. 법정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그럼. 아빠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파산이야. 아니, 더 나쁠 수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추방의 밤 이후 그는 나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 오히려 소문으로 들었다. 지은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내가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지은은 아빠를 이용한 여자였다. 그녀의 과거, 클럽 호스티스에서 시작해 여러 남자를 먹어치운 이력. 그리고 아빠의 회사를 키운 건 그녀의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빠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빠의 저택 근처에서 지은을 봤다. 그녀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다. 그 상대는 태준 씨의 경쟁자, 다른 재벌. 그녀의 대화가 들렸다. 한성그룹은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나한테는 보상이 필요해. 배신의 연쇄. 지은은 아빠를 팔아넘기려 했다. 나는 그 장면을 녹음했다. 태준 씨에게 가져가자.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 복수 무기야. 하지만 조심해.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내가 더 더러워져야 해. 그는 옳았다. 나는 점점 변했다. 옛 친구들을 이용해 정보를 모았고 심지어 아빠의 회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기까지 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재벌의 권력 싸움 속에서 나는 배우고 있었다.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누워 있었다. 민지야, 복수하지 마. 용서해. 그녀의 말.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그 용서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고조는 곧 왔다. 태준 씨가 한성그룹 인수 제안을 했다. 아빠는 거절했다. 내 회사는 안 팔아. 하지만 지은이 설득했다. 여보, 이게 최선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인수회의 날, 나는 태준 씨의 비서로 참석했다. 아빠가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지. 너 여기 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이제 제가 주인이에요.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빠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태준 씨가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한성그룹의 부정회계, 세금 탈루. 그리고 사장님 딸의 증언. 아빠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날 배신해?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배신. 아빠가 먼저였잖아요. 엄마를 때리고 나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데려온 게. 지은이 끼어들었다. 민지 씨, 오해야. 당신 아빠는 나를 사랑했어. 당신 엄마가.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한성그룹은 곧 무너질 거야.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지은을 노려봤다. 너 이년아, 내가 날 팔아넘겼어. 지은은 울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여보. 그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됐다.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인수 가격은 반으로 낮추죠. 아니면 경찰에 넘겨요. 아빠는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민지야, 제발. 용서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손, 추방의 밤에 나를 때린 손,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요. 이제 당신 인생은 끝났어요. 그날 밤, 아빠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지야, 아빠는 지옥을 봤어.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돈에 미쳐서. 미안해,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지은은 태준 씨에게 접근했다. 나 도와줘요. 당신 편이 될게. 태준 씨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녀의 네트워크로 다른 회사를 노렸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왜? 그녀도 파괴되어야 했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서울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 민지야, 사랑해. 하지만 이 길로 가지 마.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태준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를 단순한 비서가 아닌 파트너로 봤다. 민지, 내가 없으면 이 게임 못해. 밤늦게 사무실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 아버지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은 이야기. 나처럼 돼, 민지. 약해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태준 씨도 배신자였다. 그가 한성그룹을 인수한 후 그는 나를 이용해 더 큰 재벌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내 아빠의 파탄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장악. 나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르바이트 시절 배운 기술, 거기엔 내 이름이 적힌 문서, 민지, 이용가치, 한성그룹 내부 정보 제공. 폐기 시기, 인수 후 6개월. 또 다른 배신.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태준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당신도 나처럼 날 버릴 거죠? 그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한국의 재벌 게임. 나는 결정했다. 모든 걸 뒤집자. 지은에게 연락했다. 나와 만나요. 태준 씨의 비밀 알려줄게. 그녀는 왔다. 카페에서 우리는 적이 아닌 동맹이 됐다. 민지 씨, 나도. 당신 아빠 사랑했어. 하지만 돈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모르겠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태준 씨의 약점을 잡았다. 아빠는 회복됐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태준 씨의 인수를 막기 위해 싸웠다.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지은이 말했다. 그 사람, 당신 엄마를 때린 사람이야. 잊지 마. 고조의 밤 이태준 씨의 파티에서 나는 폭로했다. 그의 부정, 지은의 증언으로. 파티장은 혼란에 빠졌다. 태준 씨가 나를 노려봤다. 내년, 배신이야. 나는 웃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요? 태준 씨는 무너졌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아빠의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상처는 컸다. 지은은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 민지 씨, 나도 피해자였어. 당신 아빠의 욕망에 휘말린 그녀의 말이 맞을까? 그녀는 진짜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사기꾼? 아빠와 나는 재회했다. 그의 저택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지야,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용서했을까요? 아빠는 울었다. 우리는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그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일지도. 트위스트,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엄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빠의 회사 독극물 실험으로 인한 중독. 지은이 숨긴 비밀.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 편지, 민지, 엄마를 죽인 건 나 아냐. 당신 아빠의 실수. 하지만 내가 덮었어. 왜? 사랑했으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 나는 아빠를 용서할까? 아니면 다시 복수할까? 한국의 가족, 재벌의 어둠 속에서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당신이라면? 이 결말은 행복인가, 비극인가?